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가 건의한 GTX D 노선이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김포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대표는 26일 경기도를 찾아 경기도가 건의한 GTX 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 시민 25만 명이 참여한 서명구도 이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노선은 GTX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건의한 김포 하남 노선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 계획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가 신정 방화 차량 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컸는데요. 그런데 차량기지 통합 이전안의 경제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 기자, 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안이 경제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26일이죠.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신정 방화 차량기지 통합 이전에 관한 용역 진행사항 일부를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해온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뤄졌는데요.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설명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차량기지 통합 이전과 관련된 노선, 그러니까 2호선 직결이나 5호선 연장 모두 경제성은 높지 않다고 공개를 한 걸로 확인됩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 또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서울시는 여러 대안을 놓고 추가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5호선 김포 연장안이 난항을 겪었던 만큼 이번 용역이 새 국면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아직 진행 중인 용역이긴 하지만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사실 5호선 연장 문제는 단일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서 난항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한때 대광이가 2030 비전계획에 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을 특정하면서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신정 방화 차량 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선언을 했던 거고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5호선 연장도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가 될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에 김포 5호선 연장안이 반영될 것인지를 두고도 참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주민들은 반영을 촉구하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이 서울시 용역에도 기대를 해볼 수 없다면 정말 이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광역철도 추진의 핵심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에 앞서 진행된 두 번의 공청회에서는 한강선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이번 용역 결과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 6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어떤 역할은 못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포시에서도 국토부에 자체적으로 분석한 5호선 연장안 용역 결과를 제출했었는데요. 김포시 분석에서 나온 경제성이 0.7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용역 결과에서 이보다 더 낮은 경제성이 나온다면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전에 김포시 차원에서라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이나 방안을 검토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주민 설명회에 참여한 신곡 차량기지 이전 비대위의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사실 계속 공청회에서도 서울시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이제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 김포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노선 지금까지 총 3번의 용역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낮았습니다. 근데 김포시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부분은 양보를 해주고 좀 더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이제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최근 오세훈 시장의 비공식 발언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건폐장 없이 5호선 연장에 협조하겠다가 바로 요지인데 김포시에서는 서울시 공식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절차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정당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5호선 연장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김포시도 서울시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김포시에서는 우선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 이외에도 기본 협약이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서울시 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도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적인 답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포시가 앞서 서울시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한 상황이지만 향후 서울시 입장에 따라서 두 지자체 간의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정부의 중재 여지 또 새로운 용역 결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 지자체의 협의가 여전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다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현재 계양구 의원 A씨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의원은 계양 테크노밸리 부진에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을 수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 의원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소시효 역시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A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왜곡된 정보로 수사와 취재 등이 이어지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표적 수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부천 새마을회 관계자들이 정부 방역 지침인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천 새마을회 임직원 등 10명은 지난 13일 저녁 7시쯤 부천 상동역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 3개에 나눠 앉아 식사를 하며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 명부 등을 조사해 식당 관계자와 참석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부천 향토문화재 후보군인 역곡의 한 고택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 소유주의 과거 친일 행적이 드러난 데 이어 재개발 현안에 따른 보존 여부도 고민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은 돌담의 기와집 첨화선,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죽산박씨 고택입니다. 1800년대에 지어져 지금까지 잘 보존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가옥입니다. 이 집은 다음 달 부천시 향토문화재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과거 이곳에 살았던 박재봉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박 씨는 일제강점기 교육기관, 경학원의 책임자인 사성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조선총독부의 당시 서울 시내 집 한 채 상당의 금액을 헌납한 기록이 발견된 대표적 친일파입니다. 지역 민간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과거 친일 행적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제 잔재니까 일제 잔재에 대한 내용을 꼭 넣어달라는 건데 표지석 하나 세워서 친일파 박재봉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단제비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역사도 기억을 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택을 포함해 역곡 지역 일대 71만 제곱미터 부지는 공공주택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 때문에 고택이 아예 철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곳은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고택이지만 보존 방안을 비롯해 고택을 향한 시선들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옛것을 지켜야 한다는 뜻과 저는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녹지구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녹지가 되게 제한돼 있고 뭐 이쪽이나 아니면 대장동 쪽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다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아니 보존은 하는데 개방해서 이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은 뭐 개인 저기 다 잠궈놓고서 개인 살림집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왜 보존해야 되는지 모르지 뭐.
지역 재개발에 탄력이 붙으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부지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설명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 주민분들한테 뭐 다 받고 다녔어요. 써는 사람 없어요. 친일 논란과 함께 근대유산 보존, 지역민 개발 이익까지 다양한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후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6월 중에 구성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심의한 다음에 7월 초에 결과 공포해요. 역곡동 고택은 이미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정문화재 심의에 올랐지만 탈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부천 향토문화재 등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가 카자흐스탄과 함께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천시는 25일 바크 두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최근 부천에 방문해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바크 대사에게 주차 로봇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카자흐스탄 측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올해 KCT 네트워크 국제 공모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KCT 네트워크 사업은 국토부가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제 공모 사업입니다. 김포에 소공인을 위한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공동작업장이나 전시 판매실, 창업지원실을 갖춘 복합지원시설입니다. 김포시는 국비를 포함한 예산 50억 원을 들여 소공인 700여 곳이 모여있는 통진읍 집적지구 안에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실천본부는 공약 이행과 목표 달성, 주민 소통 분야 등을 평가했는데요. 박 시장은 시민 소통 부분과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0년 목표를 98.6% 달성하는 등 공약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실천본부는 판단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동안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런 진정성이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7기 부평구의 공약 추진율은 87.1%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평구 주민공약평가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민선 7기 부평구의 3년차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해 주요 공약 사업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부평 평화박물관과 노인문화센터, 혁신센터 등 6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에 부평구는 올해 3월 말 기준 공약 추진율은 87.1%라며 부평 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18개 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은 6월 초 현장평가와 분과별 회의를 거친 후 건의사항과 의견을 부평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이를 보완한 후 오는 6월 29일 민선 7기 3년차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 지역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조선희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시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통합돌봄과 관련해 노인, 장애인, 또 정신질환자만이 아니라 아동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이 부분 평가해 주시고 또 이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안을 준비하며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만이 아니라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 인천시의 정책 결정 방향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이기에 구체적 계획과 실행 방안이 현장과 연결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협력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서 간 협업, 교육청과 기초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요. 말이 쉽지 협업이 또 어려운 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시스템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은 인천시 이음돌봄 조정관을 두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인천시 통합돌봄팀, 이음돌봄팀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25일 이번 의제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님 모시고 인천시의회 그린이들 연구회 차원으로 세미나를 어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는 기후 위기와도 연관된 문제고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돌봄 위기의 심화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돌봄, 타자 돌봄, 생태계 돌봄이라는 돌봄 개념의 확장과 1인 노동 돌봄 시민 모델도 제시되었고 파리 생태 전환 도시와 피렌체의 돌봄 가족 정책 등의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감염병 시대라서 기저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우리 사회 기저에 존재하는 돌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인천 시민들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또 돌봄을 수행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돌봄의 시장화만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돌보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상상하며 시도하고 있는 곳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제도적 방안으로 돌봄사회 구현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와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전 귀가하시고 자기 돌봄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선희 인천시 의원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범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전달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일에는 경기 남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 20명에게 자전거와 안전장비를 전달했고 25일에는 지역 자전거 업체 후원으로 아동 7명에게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범안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천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모길신 작가의 동요인 따르릉을 주제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가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5일 MOU 관계를 맺은 부천 다사랑 로타리 클럽과 함께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 5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장학금 15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와 부천 다사랑 로타리 클럽은 평소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 등을 통해 다양한 나눔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25일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계양구 명예의 전당에는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등의 장학금이나 기부 금품을 5천만 원 이상 기탁한 기부자들이 등재됩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역대 구청장과 기부자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구민들에게 기부와 나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양구는 명예의 전당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고액 기부자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구민들을 기릴 계획입니다. 부평구가 25일 변호사 5명을 소송 및 법률 고문으로 신규 위촉했습니다. 소송 고문은 부평구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을, 법률 고문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 등을 각각 맡게 됩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3년이며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의 소중한 권리도 보호하고 구정 업무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률이 5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놓치면 10월에나 다시 순서가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또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약 마감은 6월 3일까지니까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경인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